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 각자 허가받은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물건과 달리 데이터는 도난을 당한 후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보안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접근 통제 기능, 허가 규칙, 그 다음에 가상 테이블, 암호화가 있는데요. 접근 통제는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통해서 로긴 절차를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규칙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만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갱신까지 할 수 있는 사용자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 테이블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관점을 통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는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해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인이 항상 지정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인은 시스템 계정이라는 특수한 계정을 갖게 됩니다. 이 특수 계정은 사용자들의 계정을 개설해 줄 수 있고 또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 통제를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접근 통제는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이겠죠. 접근 통제의 목적은 부당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접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트랜잭션 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걸 로그인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그인 세션 동안 발생한 모든 조작을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진 모든 조작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일지는 앞에 10장 동영상에서 공부한 데이터의 복구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감사 자료로 사용되는데, 감사는 이 부당한 자료 접근이나 조작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비정기적 감사를 통해서 트랜잭션 일지 파일을 검사하고, 그래서 만약에 부당한 사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접근한 사용자 계정 번호를 통해서 조작을 행한 사용자를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 규칙은 사용자의 업무와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조작의 유형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허가 규칙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에 대해서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여기 지금 표에 보듯이 주체가 누군지, 객체는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런 4가지 조건을 행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라고 하면 사용자가 되겠죠. 보통 개인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업부나 회계부 같은 그런 사용자 집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체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주체가 사용자 외에도 터미널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터미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또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건지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가 특정 터미널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등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밀한 보안 대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보호되어야 할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객 레코드라든가 또 아주 더 잘게 쪽에서 고객 레코드의 잔액 항목만 그
보안 대책으로 쓴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개별 데이터 항목까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보호되어야 될 데이터의 크기를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뉴럴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고급이고 정밀할수록 객체의 그 그래뉴럴리티, 입자 크기를 작게 지정해서 보다 유연한 보안 대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그 주체에 의해서 객체에 가해지는 조작을 얘기하는데 뭐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CRUD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한은 보다 정교한 보안 조건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에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든가 또는 특정 IP 주소에서만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더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뭐 수정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허가 규칙을 SQL에서는 주인의 권한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정의 내린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인을 오너로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리인이 모든 테이블을 정의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겠죠. 그럼 이 오너는 테이블의 주인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테이블 삭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 삭제 권한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권한, 그래서 delete, insert, select, update 같은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권한은 주인만 갖습니다. 주인만 갖게 되고, 그렇게 테이블이 삭제가 되고 나면 그 테이블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별명이라든가 그 테이블에서 유도되어진 가상 테이블이라든가 그 테이블에 만들어진 색인, 이 모든 것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 삭제를 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다른 사용자가 이런 권한들을 부여받으면 이 권한을 또 다른 사용자에게 그 권한들을 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유도될 수 있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원 테이블을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한은 크게 4가지입니다. 딜리트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테이블을 삭제하는 건 권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 삭제는 dro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건 delete라는 명령을 통해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insert,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 그죠? select, 검색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update는 갱신할 수 있는 권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SQL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SQL 문을 살펴보면 권한을 부여할 때는 grant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grant, all privilege 하면 앞에서 나온 4가지 권한, 검색, 삽입, 갱신, 삭제를 모두 준다면 all privilege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만 하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삽입과 삭제만 허용한다 그러면 insert, delete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한의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명칭, 어느 테이블에 그 권한을 줄 거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줄 거냐, to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public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 public이라고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사용자에게 준다면 그 사용자의 구체적인 어카운트 넘버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th grant 옵션을 옵션으로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rant select insert on 고객 to SKS 00001 with grant option 이런 명령을 줬다면 SKS 00001이라는 사용자에게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과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라. 그런데 with grant option이 있기 때문에 이 부여받은 select와 insert라는 권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SKS 0001이 또 그 권한을 다시 재부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 권한은 다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권한을 줬다. 그러면 B의 권한을 A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with grant option으로 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B에게 권한을 줬는데 B가 다시 C에게도 그 권한을 줬다. 그러면 A가 B의 권한을 철회시키면 C의 권한도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권한을 철회하는 명령은 revoke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all privilege 권한 목록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다만 이게 to가 아니라 from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로부터 줬던 권한을 회수해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보면 revoke, select, update 주소 on 고객 from public 그러면 public에게 줬던 고객 테이블에 있어서 고객 테이블을 검색하고 그 다음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던 권한을 다시 회수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insert라고 해서 그 테이블에 대한 모든 항목을 다 insert 할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소 이렇게 명령을 줬다면 검색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삽입은 주소 항목에 대해서만 삽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항목별로 부여했던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테이블을 통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가상 테이블은 원 테이블에서 유도되어진 테이블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죠. 그렇지만 마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 테이블은 그 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여받은 그 권한을 부여받은 데이터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학생 테이블에 이름, 학년, 전공이 있고요. 평양 평균이 있는데 이 성적은 학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적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적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될 거고 근데 만약에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 전공까지는 봐도 상관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요것만 끄집어내서 뷰를 가상 테이블 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create view 해서 학생 정보 as select 요 학번, 이름, 학년, 전공 학생 테이블로부터 갖고 와서 학생 정보라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학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준다. 그러면 grant select on 학생 정보 to public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생 정보라는 것은 평양 평균을 뺀 나머지 정보들만 들어있는 가상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들은 평양 평균에 접근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는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닌 집단의 통계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상 테이블을 이용해서 또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똑같은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를 해서 학년별 평양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학년별 평양 평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학년별 평양 평균을 구하는 학년별 평양 평균이라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고 그 가상 테이블을 퍼블릭에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용자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하면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고 또 암호화를 하고 푸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꼭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잡한 환경 하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 테이블을 사용하는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직원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직원 이름이 있고 부서가 있고 전화, 연봉, 직위, 계정번호. 이건 계정번호는 컴퓨터 계정 어카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지금 현직인지 퇴직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근무 지역은 어딘지, 이런 정보가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테이블에서 회계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직원,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직원의 직원 번호, 부서, 상태, 근무 지역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만약 부여해라, 이런 보안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아주 제일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령을 주려면 요 네 가지만 뽑아내서 뷰를 만들 수 있겠죠. 가상 테이블을. 그래서 create view, 직원 1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네 가지 정보를 뽑아내서 직원 테이블로부터 뽑아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회계부서 직원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라 그랬으니까 회계부서는 지금 요 세 사람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직원번호 567인데 그 사람들 어카운트 번호가 050607이니까, 그래서 grant select라는 권한, 검색 권한을 줘라. 누구에게? 이 가상 테이블에게. 가상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어카운트 05, 06, 07 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명령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점은 회계 부서의 직원이 바뀔 때마다 권한을 새로 부여해 줘야 되고, 또 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번 회계 부서 직원이 바뀌면 그 권한을 새로 주거나 또는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그 권한을 철회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경우에 부적절한 데이터 그 접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좀 더 나은 방법은 자체 결합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 2라는 이름으로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직원 번호, 부서, 상태, 근무 지역을 추출하는데 자체 결합을 통해서 직원을 두 번 define 합니다. 한 번은 E1으로 또 한 번은 E2로. 그래서 조건을 E2의 계정 번호가 current SQL ID랑 같은, 요 current SQL ID라는 것은 현재 사용자의 컴퓨터 아이디입니다. 컴퓨터 아이디가 들어있는 시스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그 사용자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가 되겠죠. 그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가 계정 번호, 앞에서 나오는 이 계정 번호 중에 하나고, 그런데 봤더니 그 사람의 부서가 회계다. 그러면 현재 사용자가 회계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들어온 사람이 회계 부서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런 조건이 확인되면 그때서 비로소 거기에 대응하는 E1 테이블에 있는 직원번호, 부서, 상태, 근무 지역을 모두 출력해라. 그래서 그 모든 직원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가상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자가 회계부서 직원이면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사람의 부서가 회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셀렉트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빈 테이블이 됩니다. 테이블 자체가 비어있고, 가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만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 부서가 아닌 사용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은 검색 권한을 그냥 특정 직원이 아닌 모든 퍼블릭에게 오픈해도 회계부서 직원만 볼 수 있는 그런 보안 절차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회계부서 직원이 바뀔 때마다 권한을 부여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여기서 부서만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부서가 바뀌면 이 부서만 업데이트하면 회계부서 직원이 되면 이 4개의 데이터를 전부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부서 직원은 그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가상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조건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좀 더 복잡한 조건은 이 접근 권한 테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접근 권한이란 테이블을 만들어서요. 예를 들면 계정번호, 부서, 상태, 근무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만약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4번 직원은 영업부서, 그리고 현직, 본사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그 직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5번 직원은 부서는 상관없고 상태도 상관없고 광주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볼 수 있다. 그리고 5번이 한 번 더 디파인 됐습니다. 여기서 회계부서인 직원, 그 다음에 상태는 상관없고 근무 지역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는 OR 조건입니다. 요렇게는 AND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정번호 4번을 가진 직원은 부서가 영업이어야 되고, 상태는 현직이어야 되고, 근무지역은 본사이어야 하는 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5번 직원은 광주에, 요거는 이제 전부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회계부서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5번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9번의 경우는 다 all이니까 모든 직원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상 테이블을 만들면 직원 테이블 자체를 갖고 와서요. 직원 테이블을 갖고 와서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정번호를 갖고 들어가서 봐서 그 사람의 부서가 여기서 얘기한 부서하고 같거나, 아니면 all이면 그냥 볼 수 있죠. 또 상태가 여기서 얘기한 상태하고 같거나 아니면 all이면 다 볼 수 있죠. 근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 직원을 뽑아서 다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직원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 3 테이블에 넣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 레코드는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레코드들만 모아서 직원 3의 가상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원 3라는 가상 테이블은 그냥 일반인에게 오픈을 해도 요 계정 조건에 따라서, 접근 권한 조건에 따라서 만족할 때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 나중에 접근 권한이 바뀌면 이 접근 권한 테이블에 있어서 간만 갱신하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공사가 지금은 현직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그럼 여기를 all로 바꿔주면 그 순간부터 이 어카운트 공사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들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8가지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보안 담당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보안 담당 팀은 뭐 IT 직원, 인사 직원, 그리고 법률팀, 그 다음에 감사팀, 뭐 건물 관리팀도 필요하면 포함해서 그런 부서에서 선출된 직원들로 구성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분석하기보다는 적절한 범위를 정해서 분석 범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세부 사항들을 획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보안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을 파악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 하에서 모든 자산이 어떻게 지금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가치의 평가. 이 데이터의 가치라는 건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각종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해서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의 평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각 대책에 따른 비용과 수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존 대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든 것을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를 담아서 제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제안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실행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실행하고 나면 그럼 그런 실행 후에 실제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검사해서 필요하다면 또다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